직장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비교 열등감 불안에 더 쉽게 노출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잘 느끼지 못한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회의에 들어가고 업무 메일에 답하고 월급날이 돌아오는 그 리듬 속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틈이 많지 않다. 솔직히 말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은퇴를 하거나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 이상 어디 다니세요? 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된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보호막이자 비교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틀이기도 하다. 나는 회사 다닌다라는 한 문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 문장이 있을 때는 남과 나를 비교할 일이 줄어든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 문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갑자기 맨몸으로 사회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부터 비교, 열등감, 불안이 훨씬 쉽게 스며든다. 은퇴 후에 힘든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는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제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하루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직장이라는 보호막이 있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질문들이다. 특히 비교는 은퇴 이후에 더 잔인해진다. 직장에 다닐 때의 비교는 그래도 같은 조직, 같은 업계 안에서 이뤄진다. 승진, 연봉, 직책처럼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 그런데 은퇴 후의 비교는 기준이 없다. 누구는 여전히 현역처럼 바쁘고, 누구는 투자로 돈을 벌고, 누구는 해외를 오가며 여유롭게 산다. SNS를 켜는 순간 남들의 잘 사는 모습이 아무 필터 없이 쏟아진다. 그걸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쪼그라든다. 첫 번째 사례를 보자. A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 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처음 몇 달은 자유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을 만나기가 꺼려졌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기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괜히 위축돼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부담이 됐다.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됐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깊어졌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르다. B씨는 은퇴를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한 편이었다. 연금, 저축, 투자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도 은퇴 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비교였다. 주변에서 누구는 은퇴 후에 강에 나간다더라, 누구는 자문위원으로 계속 일한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스스로는 쉬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불안했다. 결국 원하지도 않던 일을 억지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만 더 쌓였다. 준비는 잘했지만 마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경우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희망적이다. C씨는 비교적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은퇴 후 특별한 계획도 없었다. 대신 은퇴 전부터 직장이 아닌 나를 조금씩 만들어갔다. 회사 밖에서 배우고 소소한 모임을 꾸준히 유지했다. 은퇴 후에는 직함 대신 요즘은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 그래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었다.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불안을 다룰 힘은 갖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직장이 사라진 이후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비교에 휘둘리느냐다. 직장이 있을 때는 보호막 덕분에 비교의 강도가 낮았다. 하지만 보호막이 사라지면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직함 없이도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리듬이 있을까?
은퇴 후 삶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직장이 그 기준을 대신해 주던 시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매일 할 수 있는 일, 꾸준히 만나는 사람, 조금씩 성장하는 취미면 충분하다. 직장이라는 보호막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그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보호막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기준과 삶의 언어를 남겨둘 것인지는 준비의 문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로 바꾸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그걸 미리 연습해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사람들이 은퇴 후에 내가 유난히 약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먼저 정체성 이론 아이덴티티 시리부터 보자. 사회학과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역할 정체성에 크게 의존한다고 본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로 답하는데 익숙하다. 직장인은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직무 역할로 산다. 그러니 그 역할이 곧 나 자신이 된다. 그런데 은퇴는 그 역할을 한순간에 박탈하는 사건이다. 뇌 입장에서는 꽤 큰 충격이다.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정체성 공백 아이덴티티 보이드이다. 직장이라는 명확한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새로운 기준을 찾으려고 한다. 문제는 그 기준을 내부에서 바로 찾지 못하면 외부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다. 그게 바로 비교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를 남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과하게 활성화된다. 편도체는 불안과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직장을 다닐 때는 루틴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월급, 일정,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측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은퇴 후에 별다른 사건이 없어도 괜히 불안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여기에 하나 더 얹히는 게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판단한다. 직장에 있을 때는 비교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똑같은 회사, 비슷한 연차, 비슷한 직무. 그런데 은퇴 후에는 비교 집단이 무한히 넓어진다. 친구, 지인, SNS 속 타인, 심지어 TV에 나오는 은퇴 성공 사례까지 전부 비교 대상이 된다. 비교 범위가 넓어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특히 SNS는 문제를 더 키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 어버드 컴패러설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의 모습에 더 주목한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SNS 노출 시간도 늘어나기 쉽고 그만큼 나는 뒤처진 것 아닐까? 라는 감정이 강화된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다. 바로 통제감 컨트롤이다. 많은 연구에서 행복과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꼽는다. 직장은 싫어도 최소한 구조화된 통제감을 준다. 해야 할 일, 평가 기준, 보상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계속 결정을 내리고 불확실성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이를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한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가 대신해 주던 결정을 이제는 전부 스스로 해야 한다. 그 부담이 쌓이면 무기력과 불안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은퇴 후 비교와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한 정상 반응이라는 거다. 문제는 이걸 방치할 때 생긴다.
비교를 멈추라고 마음먹는다고 멈춰지지 않는다. 대신 비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해법도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 핵심은 외부 기준을 내부 기준으로 천천히 옮기는 과정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세 가지다. 첫째, 시간 구조화다. 뇌는 리듬을 좋아한다. 은퇴 후에도 출근은 안 해도 이 시간에는 이걸 한다는 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크게 줄어든다. 이건 의외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일정한 루틴은 편도체 활동을 낮추고 안정감을 높인다. 둘째, 역할의 다중화다. 직장 하나에만 정체성이 묶여있던 사람일수록 은퇴 충격이 크다. 반대로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돕는 사람이다. 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다처럼 역할이 여러 개면 하나가 사라져도 버틸 수 있다. 이건 회복 탄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비교 대상의 축소다. 모든 비교를 끊을 수는 없다. 대신 비교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 몇 명 정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소모가 크게 줄어든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설명할 언어가 있느냐의 문제다. 직장이 사라지면 그 언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불안과 비교가 찾아온다는 건 이제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만들 시점에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삶을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첫 단계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한다.